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녀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할머니. 당신 손녀는 지금 우리 손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소적인 목소리. 서진아가 냉소했습니다. 박재석이 웃었습니다. 쓰레기라.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하지만 대령 당신도 알잖아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내가 가진 건 힘이 아니라 부패야. 부패든 힘이든 결과는 같아요. 나는 위에 있고 당신은 아래에 있죠. 박재석이 총을 겨눴습니다. 그 USB 내려놔요. 싫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죽는 거죠. 서진아는 천천히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 하지만 이 USB는 이미 복사본이 있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자동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거짓말. 한번 해봐. 내가 거짓말하는지. 박재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그가 총을 내렸습니다. 대령 협상하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 권력? 다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내가 감옥에 가는 거야. 감옥? 박재석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절대 감옥에 안 가요. 변호사도 있고 뒷배도 있거든요. 당신 같은 퇴역 군인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면 알겠지. 서진아가 돌아섰습니다. 가지마. 박재석이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이미 엎드려 있었습니다. 놓쳤어. 박재석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아는 재빨리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탕. 총알이 소파를 뚫었습니다. 나와. 박재석이 미친 듯이 쏘아댔습니다. 딸까.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젠장. 그 순간 서진아가 튀어나왔습니다. 끝이야. 그녀가 박재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아는 박재석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게임 끝. 이제 경찰이 올 차례야. 이럴 수가. 박재석이 신음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진아 대령. 저음의 목소리. 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육군 소장 최병호였습니다. 최병호. 서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랜만이군 대령. 아니 이제는 민간인이었지? 무슨 일로 여기 왔어? 박 의원을 구하러 왔지. 그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거든. 최병호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 USB 내놔. 안 돼. 대령 나한테 대들지 마. 나는 아직도 현역이야. 너를 체포할 권한이 있어. 체포? 무슨 제목으로? 불법 침입 절도 폭행. 제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서진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물론이지. 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았어. 너처럼 정에 탈영하다가 쫓겨난 사람이랑은 달라. 최병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USB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안 내놔. 그렇다면. 최병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짱. 창문이 깨지며 성광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으악. 최병호가 눈을 가렸습니다. 그 틈을 타 서진아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최병호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대령님. 박민지와 김태준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딱 맞게 왔어. 서진아는 최병호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의의 실현이야. 서진아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내 죄가 다 들어있어. 군 예산 횡령, 무기 밀매, 뇌물수수. 20년 전부터 내가 해온 짓들 말이야. 최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20년을 기다렸어. 언젠가는 내 꼬리가 잡힐 거라고 믿었지. 서진아는 USB를 박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검찰에 전달해. 알겠어요, 대령님.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다. 이제 끝이야.
서진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경찰차들이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여군 장교였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청송리. 인구 100여 명 남짓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서진아 할머니는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아침 6시. 유나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서진아는 손녀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5분만요, 할머니. 5분이면 또 30분이 되는 거 알아? 어서 일어나거라. 13살 유나는 아빠 없이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유나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거든요. 서진아는 전역 후 곧바로 이 손녀를 떠맡았습니다. 군 생활 35년.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꾸리지 못했던 그녀에게 유나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대회 오실 거죠? 아침 밥상 앞에서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유나 달리기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 진짜요? 약속. 약속. 서진아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진아를 서씨 할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뭐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서씨 할머니, 오늘 장 보러 가시나요? 슈퍼 앞에서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유나 간식 좀 사려고요. 호, 손녀 사랑 대단하세요. 저희 손주는 연락도 안 하는데. 아이들이 다 바쁘죠 뭐. 서진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느 할머니처럼 주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손등에 희미한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총상 자국, 칼에 베인 자국, 그리고 수류탄 파편에 맞은 흔적.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서진아는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뛰어야 한다. 네. 100m 달리기. 유나는 2등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2등 했어요. 잘했어, 우리 유나.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서진아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한 사람? 네. 할머니는 뭐든지 잘하시잖아요. 요리도 잘하시고 청소도 잘하시고 힘도 세시고. 서진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유나야, 강하다는 건 말이야. 힘이 센 게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게 강한 거야. 그럼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서진아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아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 하나. 자물쇠가 채워진 그 박스를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중얼거리며 박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죠. 다음 날. 금요일 오후 유나는 학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6시까지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런데 6시가 넘어도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시 30분. 7시. 7시 30분. 서진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데?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유나야, 할머니야. 어디 있어? 전화 좀 해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8시. 서진아는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유나 할머니인데요. 혹시 유나 아직 거기 있나요? 아니요, 손녀분은 5시 반에 수업 끝나고 나가셨는데요. 네? 서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문 앞에서 친구랑 같이 나가는 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아는 재빨리 신발을 신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녀의 오랜 전투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졌습니다.
슈퍼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못 봤답니다. 버스 정류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 전화했습니다. 유나요? 학원 끝나고 헤어졌는데요. 어디서 헤어졌어? 학원 앞 골목에서요. 유나가 먼저 집에 간다고. 서진아는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둑어둑한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이 땅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유나의 머리핀이었습니다. 서진아는 천천히 머리핀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타이어 자국, 급브레이크의 흔적, 땅에 질질 끌린 신발 자국, 그리고 담배꽁초 3개, 납치. 서진아의 두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씨?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냉소적인 목소리.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손녀가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거죠. 서진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똑똑하신 분이니까 금방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린 유나를 데리고 있어요. 당장 우리 손녀 내놔. 서진아가 소리쳤습니다. 화부터 내시면 안 되죠. 당신 손녀 안전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무슨 짓이야 이 개자식들아. 개자식이라. 그래요, 우린 개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들으셔야 해요. 조건이 뭐야? 역시 군인 출신은 빠르시네요. 조건은 간단해요. 20억. 20억? 네. 20억 원 현금. 이틀 안에 준비하세요. 이틀 안에 그런 돈을 어떻게? 그건 당신 문제예요. 방법은 당신이 알아서 찾으세요. 참고로 경찰에 신고하면 손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장담 못해요. 이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대령님. 서진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당신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707특 임대 출신. 작전 성공률 100%. 대한민국 최고의 여전사.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할머니일 뿐이에요. 괜히 영웅놀이 하려다가 손녀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조용히 돈이나 준비하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전장에서 적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20억. 이틀. 조용히. 서진아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군복이 있었습니다. 계급장 훈장 그리고 권총 한 자루. KO 권총. 군에서 정식 퇴역하며 받은 기념품이었습니다. 탄환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천천히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녀는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철컥. 미안하지만 난 조용히 못해.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들이 건드린 건 대한민국 최고의 여장군 손녀다. 그리고 그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야. 서진아는 군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입는 군복. 여전히 몸에 딱 맞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엔 할머니가 아니라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라. 서진아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지지지직. 여기는 콜사인 독수리. 응답하라. 오버. 한참의 정적. 그리고 독수리? 세상에 진아 누나? 무전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맹호 너 아직도 살아있구나. 살아있긴요. 저 요즘 치킨집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누나 무슨 일이에요? 20년 만에 무전을 하시다니.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아침 7시 옛날 그 카페에서 보자. 알겠습니다. 서진아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지역 조폭 조직 현황, 범죄 동향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유나를 납치했다는 건 내 과거를 안다는 거야. 그럼 상대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그녀는 펜으로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지역 조폭은 3개 조직. 청룡파, 백호파, 현무파. 이 중에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서진아의 펜이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백호파. 보스 이름은 강철민. 정과 13범. 마약, 도박, 인신매매. 더러운 건 다 해먹는 놈이지. 그녀는 강철민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너로구나. 다음 날 아침. 서진아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건장한 체격. 누나. 오래간만이다 맹호. 맹호 본명 김태준. 과거 707특임대 소속 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아는 유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손녀가 납치당했어. 뭐라고요? 백호파 강철민 놈들 짓이야.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미친 놈들이. 누나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못해. 손녀 죽인다고 협박했거든. 그럼 내가 직접 데려올 거야. 김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우린 이제 늙었어요. 20년 전도 아니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서진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죠. 뭐가 필요하세요? 정보. 강철민의 아지트 위치, 조직 구조, 병력 배치. 그리고 서진아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 물건들. 김태준은 메모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나, 이건 전쟁 준비잖아요. 맞아. 전쟁이야. 서진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손녀를 건드렸으니까. 이제부턴 전쟁이야. 그날 오후. 서진아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났습니다. 대령님. 30대 여성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만해, 박소령. 나 이제 전역했잖아. 박민지 소령. 현역 군인이자 서진아의 제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서진아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령님. 제가 군 헌병대에 비공식 지원 요청해 볼게요. 납치 사건이니까. 안 돼. 공식 루트는 절대 안 돼. 하지만 내가 처리할 거야. 너한테 부탁할 건 따로 있어. 서진아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강철민의 통신 기록. 해킹 좀 부탁해. 대령님, 이건 불법이에요. 알아. 그래서 내게 부탁하는 거야. 박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유나 본 적 있지? 서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살짜리 아이야.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저런 놈들이 데려갔어. 박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8시간만 주세요. 제가 해킹해서 위치 추적해 드릴게요. 고맙다. 하지만 대령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상대는 조직폭력배예요. 제가 몇 명 더 모아볼게요. 아니, 소수 정예로 간다. 인원이 많으면 눈에 띄어. 알겠습니다. 서진아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민지야. 네? 미안하다.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무슨 말씀을요? 대령님은 저한테 은인이세요. 제가 신병 시절 포기하려고 할 때 붙잡아준 게 대령님이잖아요. 박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 꼭 구출할 거예요. 저 믿으세요. 서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아의 휴대폰으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돈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강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모으는 중이야.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내일 저녁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알아. 그리고 말이죠. 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손녀분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개자식. 욕은 나중에 하시고요. 돈이나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유나야. 밤 11시. 서진아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무기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전투용 나이프,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이네. 그녀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저예요, 누나. 김태준이었습니다. 서진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가져왔어요. 김태준이 커다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뭔데? 누나가 요청한 물건들. 서진아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방탄조끼, 성광탄, 체류탄 그리고 소총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K 소총. 어디서 구한 거야? 묻지 마세요. 저도 목숨 걸고 구한 거예요. 고맙다, 맹우. 누나 진짜 혼자 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인질이 있는 상황에서 병력 투입하면 위험해. 김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조심하세요.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아? 서진아는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만에 만지는 총. 하지만 손에 익숙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 전장에 있는 꿈. 서진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아니, 끔찍했지. 하지만 그녀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확실했어. 적과 아군이 명확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명확했지. 지금처럼 손녀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할머니가 아니었어. 누나는 무능하지 않아요. 그래? 네, 누나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김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맙다. 이제 가봐. 네, 연락 기다릴게요. 김태준이 떠나고 서진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약속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준다고. 그 약속 꼭 지킬게. 다음 날 아침 박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위치 찾았어요. 어디야? 경기도 양평. 외곽에 있는 폐공장이에요. 강철민이 소유한 건물이고요. 경비는? CCTV 12대, 문지기 최소 4명. 내부 병력은 아마 10명에서 20명 사이일 거예요. 20명. 서진아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진입로는? 정문, 후문 그리고 지붕. 환기구를 통한 진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 정보 고맙다. 대령님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그래. 하지만 민지야, 나 믿어줘. 나 이런 거 전문이잖아. 박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비상 연락망은 유지할게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러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방탄조끼, 전술 장갑, 야간 투시경, K 소총, KO 권총, 전투용 나이프, 성광탄 4개, 체류탄 2개, 그리고 밧줄과 응급 의료 키트. 이 정도면 되겠지.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머리를 뒤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서진아 대령. 작전 개시.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유나는 어둡고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끄러워.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험악하게 생긴 얼굴, 문신투성이 팔. 가만히 있어, 애송이. 어차피 내일이면 끝나. 할머니가 돈만 가져오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착하게 있어. 남자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유나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날 오후 강철민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 그 할머니가 돈을 가져올 거야. 보스 진짜 20억이나 줄까요? 안 주면 손녀 죽이면 되지 뭐. 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그 할머니 과거엔 대단했다더군. 707특임대 출신이라던데.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냥 늙은 할머니예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야. 애 주변에 감시 강화하고 무기도 준비해둬. 알겠습니다, 보스. 강철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진아, 당신이 얼마나 손녀를 사랑하는지 한번 봐줄게. 그날 밤, 서진아는 폐공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CCTV 위치 확인. 정문 2대, 측면 4대, 후문 2대, 내부 4대.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박민지가 준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 무력화. 시작. 클릭 몇 번. CCTV 화면들이 하나 둘씩 꺼졌습니다. 좋아. 서진아는 후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빠르게. 후문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야, 담배 한 대만. 보스가 금연하래도. 에이, 몰래 피우면 되지. 두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며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아가 그림자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목에 팔이 감겼습니다. 슬리퍼 홀드. 5초 만에 경비원 1명이 기절했습니다. 누구? 다른 경비원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서진아가 더 빨랐습니다. 탁! 손날로 목을 가겨. 경비원이 쓰러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잠 좀 자야겠어. 서진아는 두 경비원을 숨겨놓고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공장 특유의 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유나, 어디 있니? 서진아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층 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거긴가? 서진아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삐걱.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누구야?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서진아는 재빨리 벽에 붙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소리 들렸는데? 남자가 복도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서진아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잘 자. 콰직. 남자의 뒷목을 가겨. 남자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진아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모니터. 모니터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들. 이건 내부 감시망이구나. 서진아는 화면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서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나. 3층 끝방. 유나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찾았다. 서진아는 곧장 3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불이 왜 켜진 거야? 누군가 침입했나?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켰어. 서진아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는 못하겠군. 그녀는 계단을 박차고 3층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거기서 부하 셋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탕, 탕, 탕. 서진아가 먼저 발사했습니다. 정확한 사격. 3명 모두 다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이다. 총이야. 공장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진아는 복도를 달렸습니다. 유나가 있는 방까지 20m. 막아. 부하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쾅. 서진아가 성광탄을 던졌습니다. 으악. 눈부신 섬광. 부하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그 틈을 타 서진아가 돌파했습니다. 유나. 그녀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방 안에 유나가 있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할머니 왔어. 서진아는 재빨리 유나의 묶인 줄을 풀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서진아는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알아.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어. 그때였습니다. 탕, 탕. 문 밖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안에 있다. 들이쳐. 서진아는 유나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뒤에 붙어 있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네, 문이 열렸습니다. 부하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손 들어. 총 버려. 서진아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총 버릴게. 그녀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나야, 눈 감아. 네? 지금 당장.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쾅! 서진아가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으악! 눈이 안 보여. 부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아는 재빨리 총을 집어들고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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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타격. 권총 손잡이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유나야, 이제 눈 떠도 돼. 유나가 눈을 뜨자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일단 나가야 해. 서진아는 유나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기 서라. 계단 아래에서 강철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부하 10명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대령. 소문대로 대단하시네요. 강철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총을 버리세요. 서진아는 총을 겨눴습니다. 내 손녀를 보내. 안 되죠. 애는 우리 볼모예요. 볼모? 그래요. 당신이 순순히 잡히면 애는 살려줄게요. 서진아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유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서진아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유나야. 서진아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믿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대령. 유나는 보내줘. 물론이죠. 약속은 지켜야죠. 강철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애를 밖으로 데려가. 부하 한 명이 유나를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유나야, 집에 가서 기다려. 할머니 곧 갈게. 유나가 끌려 나갔습니다. 서진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아직 아니죠. 강철민이 총을 겨눴습니다. 당신, 죽어야 해요. 뭐? 당신 때문에 우리 조직이 곤란해졌거든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테니까. 이 개자식. 약속은? 약속? 그런 거 지킬 것 같았어요. 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안녕히. 당.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강철민이 아니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팔을 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창문이 깨지며 누군가 들이닥쳤습니다. 대령님. 박민지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김태준과 군인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지야. 늦어서 죄송해요. 박민지가 총을 쏘며 외쳤습니다. 제압, 제압. 군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탕, 탕, 탕.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아는 재빨리 바닥에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들 엎드려. 부하들이 하나둘씩 제압되었습니다. 강철민은 도망치려 했지만 서진아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비켜. 강철민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진아는 칼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콰직. 손목이 꺾이는 소리. 으악. 강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게임 끝이야. 서진아가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건 내 놈이야. 죄 없는 아이를 납치한 게. 서진아는 수갑을 채웠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세요? 박민지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고맙다 민지야. 내가 안 왔으면 위험할 뻔했어. 저희도 늦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김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멋있었어요. 닥쳐 맹우. 말 안 들어서 걱정했잖아. 헤헤. 죄송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다. 우린 빠져야 해. 박민지가 말했습니다. 왜? 비공식 작전이잖아요. 들키면 곤란해요. 그럼 강철민은? 경찰이 처리할 거예요. 증거도 충분하고.
서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그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는 백호파 조직와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 강철민과 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납치, 공갈,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진아는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구나. 할머니.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왜 유나야? 할머니. 진짜 군인이었어요? 서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옛날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유나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유나야. 서진아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아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군복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열지 않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락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그렇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되는 법이죠. 며칠 후 서진아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불명. 편지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철민과 함께 있는 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이 사람은 서진아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박재석.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대령. 당신이 건드린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진아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서진아는 박재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박재석, 삼선 의원, 법사위원회 소속.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녀는 인터넷 기사를 훑었습니다. 뒷돈 의혹, 비자금 의혹,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의혹. 서진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철민은 말단이었어. 진짜 보스는 이 사람이구나. 그녀는 박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령님? 민지야,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 무슨 일이세요? 국회의원 박재석. 이 사람 뒷조사 좀 해줘. 박재석? 대령님, 그 사람은 위험해요. 권력이 엄청나거든요.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알겠어요. 며칠만 주세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서진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안전해.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녀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군복을 꺼냈습니다. 한 번 더. 단 한 번 더만. 그녀는 중얼거리며 군복을 입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자료 찾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해요. 박재석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둘은 비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아가 두꺼운 파일을 받았습니다. 박재석의 비밀 장부예요. 뒷돈 거래 내역, 조폭과의 계약서, 심지어 살인 청부 기록까지 있어요. 서진아는 파일을 넘기며 눈살을 찔렀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수준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박민지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재석 뒤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장성이 박재석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육군 소장 최병호. 국방부 차관급 인사예요. 최병호. 서진아는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 20년 전 내가 전역할 때 상관이었던 사람이야. 정말요? 응. 그때도 뭔가 이상했어. 군 예산을 횡령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서진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박재석과 최병호가 한 통속이구나. 정치인과 군인이 결탁해서 나라를 좀먹고 있었던 거야. 대령님, 이건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에 고발해야 해요. 검찰? 서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찰도 믿을 수 없어. 이 정도 권력이면 검찰도 매수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대령님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 서진아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박재석의 아지트가 어디야? 서울 강남. 고급 빌라예요. 경비가 삼엄하고. 좋아. 내가 들어갈게. 대령님. 민지야. 서진아가 박민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 믿어줘. 나 이거 전문이잖아. 박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발. 그럴게. 그날 밤. 서진아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 24층 펜트하우스. 경비원 2명, CCTV 20대. 쉽지 않네. 서진아는 망원경으로 빌라를 관찰했습니다. 진입로는? 지하 주차장? 아니면 옥상? 그녀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자정. 서진아는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빌라에 접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 그녀는 환기구를 통해 지하로 침투했습니다. 좁은 환기구.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옛날 생각나네. 서진아는 몸을 비틀며 환기구를 기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성공. 그녀는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4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4층 도착. 펜트하우스 문 앞. 여기구나. 서진아는 전자 자물쇠를 해킹했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역시 부패한 놈들은 사치스럽게 살아. 서진아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그리고 금고. 저 안에 증거가 있을 거야. 그녀는 금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조합을 맞췄습니다. 클릭.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가 있었습니다. 찾았다. 서진아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는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박재석이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 대령. 소문대로 대단하시군요. 박재석.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경비를 다 뚫고? 당신 같은 쓰레기를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서진. 일주일 후. 뉴스는 온통 박재석과 최병호 체포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국회의원 박재석과 육군소장 최병호가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년 넘게 정경유착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부정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는 익명을 요구했으며 검찰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서진아는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할머니.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TV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서진아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고맙다 유나야. 둘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지가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축하드려요.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지. 그래도 대령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박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혹시 현역 복귀 생각 없으세요? 현역 복귀? 네. 군에서 대령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특히 지금처럼 부패가 만연한 시기에. 서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할머니야. 손녀 키우는 게 내 임무지. 알겠어요.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럴게. 박민지가 돌아가고 서진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군복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열지 않을 거야.
자물쇠를 채우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는 법이죠. 한 달 후,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서진아는 매일 아침 유나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유나야, 오늘 학교 잘 다녀와. 네, 할머니.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그녀를 서씨 할머니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나라를 구한 영웅인지 몰랐죠. 그리고 서진아는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아. 그녀는 혼잣말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서진아는 장을 보러 마을에 나갔습니다. 서씨 할머니,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그러게요. 슈퍼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유나는 어때요? 잘 지내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다행이네요. 그때 그 일 이후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제 다 괜찮아요. 서진아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서진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에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유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 냉정한 눈빛. 누구세요?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아 대령. 제 이름은 한상훈입니다.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원? 네. 대령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 서진아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죠? 한상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서진아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의 공작원들입니다. 최근 남한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북한 공작원? 네. 그들의 목표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확실합니다. 한상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대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네. 대령님은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대북 작전 경험도 풍부하시고 이 작전에 딱 맞는 분이죠. 서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전역했습니다. 더 이상 현역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한상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만약 이 공작원들을 막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대령님의 손녀도 포함해서요. 서진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유나를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상훈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나의 학교가 찍혀 있었습니다. 공작원들이 이 학교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진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공작원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목표를 파악하고 가능하면 체포하는 겁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팀을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대령님이 팀장을 맡으시면 됩니다. 서진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본부로 데려가죠. 팀은 남자를 차에 태우고 본부로 향했습니다. 국정원 신문실. 공작원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한상훈이 물었습니다. 침묵. 말 안 할 거야?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여전히 침묵. 서진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그녀는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고 싶은 건 하나야. 목표가 뭐야? 말 안 하면 당신 동료들 다 잡힐 거야. 우린 이미 아지트를 찾았어. 당신 수첩도 가지고 있고.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 걱정되는구나. 동료들이? 서진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말해줘. 그럼 동료들은 안전하게 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거짓말.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불필요한 피는 원하지 않아. 서진아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잖아. 나도 군인이었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표는 발전소. 발전소? 그래. 우리 임무는 발전소를 폭파하는 거야. 팀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발전소를 폭파하면 수백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어요.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알아. 그게 목적이야.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는 게 우리 임무야. 언제?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언제 실행할 거야? 모레. 모레? 이틀 후? 그래. 서진아는 한상훈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대비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발전소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상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작원들 위치는? 서진아가 다시 남자를 보았습니다. 모른다. 거짓말. 정말 몰라. 우린 셀 단위로 움직여. 서로 위치를 모르게. 젠장. 서진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락해? 암호화된 무전. 주파수는? 147.3mHz. 고맙다. 서진아는 최지훈을 보았습니다. 지훈 씨, 그 주파수 추적 가능해요? 해보죠. 최지훈은 즉시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찾았어요. 정말? 네. 신호가 강북 쪽에서 잡히네요. 정확한 위치는? 성북구 어딘가? 성북구. 서진아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 더 정확하게 찾아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줘. 그날 밤. 서진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늦으셨어요. 미안해 유나야.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서진아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모레부터 며칠 동안 이모네 집에 가 있을래? 왜요? 갑자기? 할머니가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 며칠만 비워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일단 이모네가 있어 줄래? 유나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맙다 우리 유나. 서진아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다음 날. 팀은 성북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도 아니네요. 김하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찾아봐요. 서진아가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최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위치 특정했어요. 성북구 장위동 폐아파트 건물이에요. 좋아. 주소 보내줘. 팀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폐아파트 건물. 10층짜리 낡은 건물. 여기구나. 서진아는 건물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하죠. 부비 트랩이 있을 수 있어요. 강민호가 경고했습니다. 알아요. 천천히 가죠. 팀은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1층, 2층, 3층. 아무도 없었습니다. 5층에 도착했을 때 여기. 김하늘이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진아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비. 팀원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안에는 3명의 공작원이 있었습니다. 손들어. 하지만 공작원들은 저항했습니다. 당, 당.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아는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투항해. 더 이상 싸워봐야 소용없어. 절대 안 돼. 공작원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운다. 조국?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는 게 조국을 위한 거야? 서진아가 반박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용당하는 거야. 깨달아. 닥쳐.
총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아는 성광탄을 던졌습니다. 광, 으악. 공작원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그 틈을 타 팀원들이 돌입했습니다. 제압. 움직이지 마. 결국 3명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휴. 겨우 잡았네. 강민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폭발물은?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이수진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안에는 폭발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걸로 발전소를 폭파하려고 했던 거군요. 위험해. 폭발물 처리반 불러요. 한상훈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국장님, 공작원들 전부 체포했어요. 폭발물도 확보했고요. 잘하셨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혹시 다른 공작원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진아는 서울국정원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삼엄한 경비. 서진아 대령님이시죠?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네, 3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서진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4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대령님. 한상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분들이 팀원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 30대 초반 정보 분석관. 안녕하세요, 대령님.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정보 분석 전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 40대 중반 전직 특수부대원. 저는 강민호입니다. 전 특전사 출신입니다. 세 번째 사람, 20대 후반 해커. 저는 최지훈이요. 해킹이랑 통신 쪽 담당합니다. 네 번째 사람, 30대 후반 여성 요원. 김하늘입니다. 잠입 공작 전문이에요. 서진아는 4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령님이 팀장을 맡으실 겁니다. 한상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현재 서울 강북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수진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낡은 건물을 아지트로 사용합니다. 둘째,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신은 암호화된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목표는 뭡니까?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아직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시설과 군사시설 근처에서 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상훈이 대답했습니다. 테러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러. 서진아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한상훈이 서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령님의 경험과 직관이 이 작전에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합니까? 오늘 당장입니다. 그날 오후, 팀은 강북의 한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여기가 공작원들이 목격된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수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현재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말 비어 있을까? 서진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강민호가 총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갈게요. 서진아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경험이 많잖아요. 서진아는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들 뒤에서 엄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진아는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확실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녀는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서진아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빈 공간, 먼지, 거미줄, 아무도 없어.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깍. 발 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아는 즉시 몸을 날렸습니다. 콱광. 폭발음과 함께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서진아는 간신히 난간을 잡았습니다.
대령님. 밖에서 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서진아는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부비트랩. 역시 누군가 있었어.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층 끝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총을 겨누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도. 그리고 사진들. 서진아는 사진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건 유나 학교? 사진 속에는 유나의 학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 정부 청사 군부대 발전소. 이 자식들. 테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서진아는 사진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아는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죽어라. 서진아는 칼을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콱직. 손목이 꺾였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아는 남자를 바닥에 눕히고 제압했습니다. 누구야 너?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공작원이지? 침묵. 서진아는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신분증, 휴대폰 그리고 작은 수첩. 이게 뭐야?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암호로 가득했습니다. 이걸 해독해야 해. 서진아는 수첩을 챙기고 남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대령님. 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공작원 한 명 잡았어요. 대단하세요. 강민호가 남자를 넘겨받았습니다. 신문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감각. 차갑고 날카롭고 정확한 그 감각. 좋아. 내가 직접 가겠다. 그녀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먼지 쌓인 군복 상자를 열었습니다.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대령.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대 출신. 이제부터. 이건 군사작전이다. 평범한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그곳엔 오직 대한민국 최고의 여장군만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추가 공작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도 이모네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일 끝났어요? 응, 끝났어.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우리 유나. 서진아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 그날 밤. 한상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령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체포한 공작원 중 한 명이 자백했어요. 더 큰 조직이 있대요. 더 큰 조직? 네. 국내에 침투한 공작원이 총 20명이래요. 우리가 잡은 건 겨우 5명이고요. 서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명? 그럼 나머지 15명은? 아직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한상훈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네. 대통령을 노리는 것 같아요. 서진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즉시 청와대 경비를 강화해야죠.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요. 공작원들은 고도로 훈련받은 요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필요한 거군요. 죄송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당신만큼 이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없어요. 서진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출동하죠? 내일 아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아는 유나의 방을 보았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할머니가 또 떠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서진아는 유나를 깨웠습니다. 유나야. 내 할머니? 할머니가 또 며칠 일 때문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또요? 미안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정말요? 응, 정말이야. 서진아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할머니가 빨리 돌아올게. 네. 조심하세요, 할머니. 고맙다, 우리 유나. 서울국정원 본부.
팀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공작원들의 침투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이수진이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는 3가지 진입로가 있어요. 정문, 후문, 그리고 지하 수도관. 지하 수도관?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만들어진 배수시설인데 청와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폐쇄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조사해보니 아직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공작원들이 그쪽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해요. 한상훈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팀을 이끌고 지하 수도관을 수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진아는 팀원들을 보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출발합시다. 지하 수도관 입구. 어둡고 축축한 통로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는 좁아서 전투하기 어려워요. 강민호가 경고했습니다. 알아요. 천천히 가죠. 서진아는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 냄새 지독하네. 최지훈이 코를 막았습니다. 참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아가 말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죠? 김하늘이 물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왼쪽이 청와대로 가는 길이에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팀은 왼쪽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온다. 서진아는 즉시 불을 끄고 벽에 붙었습니다. 팀원들도 숨었습니다. 곧 손전등 빛이 보였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작원들이에요. 강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서진아가 손짓했습니다. 공작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1명, 2명, 3명. 지나갔습니다. 지금. 서진아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원들이 튀어나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틀 안에 답변 주세요. 한상훈이 명함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대령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그가 떠나고 서진아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북한 공작원들. 유나의 학교. 또 시작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거절하면 유나가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받아들이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유나야. 서진아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왜요? 조심해서 다녀와. 알았지? 네. 할머니 뭔가 걱정되세요?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서진아는 유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우리 유나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 유나가 학교에 간 후 서진아는 결심했습니다. 할 수 없지. 유나를 지키려면. 그녀는 한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상훈입니다. 저예요, 서진아. 대령님 결정하셨나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내일 오전 10시 서울 본부로 와주세요. 팀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열게 된 군복 상자. 또 있게 되는구나.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군복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공작원들이 놀라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호가 1명을 제압했고 김하늘이 다른 1명을 넘어뜨렸습니다. 마지막 1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서진아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녀가 팔로 목을 조였습니다. 공작원이 기절했습니다. 셋 다 제압했어요. 좋아. 묶어두고 가죠. 팀은 공작원들을 묶어두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통로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여기가 거의 끝이에요.
이수진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저 앞에 청와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거예요. 조심해요. 경비가 있을 수 있어요. 서진아가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위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있어. 강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서진아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맨 위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2명의 공작원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을 설치하고 있어요. 서진아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멈춰. 공작원들이 놀라 돌아섰습니다. 쏴. 한 명이 총을 쏘았습니다. 당. 서진아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 팀원들이 계단을 올라와 응사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폭탄을 먼저 해체해야 해요. 최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해 주세요. 그는 폭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 씨 조심해요. 서진아는 공작원들을 향해 계속 사격했습니다. 최지훈은 폭탄 앞에 무릎을 꿇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타이머가 작동 중이에요. 남은 시간 5분. 빨리 해체해요. 노력 중이에요. 최지훈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선을 자르고 회로를 분리하고 4분.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서진아는 공작원 1명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 제압. 강민호도 다른 1명을 넘어뜨렸습니다. 2 제압.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지훈 씨 어때요?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전선만. 3분. 됐다. 최지훈이 마지막 전선을 잘랐습니다.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휴. 해체 성공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요, 지훈 씨. 서진아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이 폭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제가 할게요. 강민호가 폭탄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팀은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와대 경비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비대장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덕분에 대통령님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진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국정원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상훈이 말했습니다. 체포한 공작원 신문 결과 아직 리더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리더? 네, 공작원들을 총괄하는 인물이에요. 코드네임은 독수리. 서진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독수리. 어디 있죠?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움직일 거라는 정보가 있어요. 움직인다. 어디로? 그게 대령님 손녀 학교래요. 서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독수리가 대령님을 유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녀를 미끼로. 이 개자식들. 서진아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유나를 건드리면 절대 가만 안 둬. 대령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먼저 손을 쓸 겁니다. 아니요. 이건 제 문제예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대령님. 유나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건 제 책임입니다. 서진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팀이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아는 유나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어디 있지? 서진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유나가 보였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유나가 놀라 돌아섰습니다. 왜 여기 와요? 유나야,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 해. 왜요? 수업 시간인데.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가자. 서진아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쾅! 총성이 울렸습니다. 서진아는 재빨리 유나를 끌어안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네, 할머니. 서진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학교 건물 옥상.
한 남자가 저격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서진아는 유나를 교실로 피신시켰습니다. 여기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저 나쁜 사람 잡아야 해. 위험해요. 괜찮아. 할머니 믿어. 서진아는 유나에게 키스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총을 꺼내 들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옥상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냉정한 표정. 손에는 저격총. 서진아 대령. 드디어 만나는군. 독수리. 맞아. 나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대령. 오랜만? 우리 만난 적 있어? 물론이지. 20년 전에. 서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너. 맞아. 나도 707특임대 출신이야. 남자가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강수. 너였어? 반갑다, 서대령. 이강수. 20년 전 서진아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였습니다. 넌 전사한 줄 알았어. 전사? 아니야. 나는 탈영했지. 그리고 북으로 넘어갔어. 왜? 왜냐고? 이 나라가 싫었거든.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약자를 짓밟는 이 나라가. 이강수가 비웃었습니다. 북한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적어도 거기선 명확해. 적과 아군이. 여기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건 내 핑계야. 서진아는 총을 겨눴습니다. 넌 배신자야, 이강수. 조국을 배신한 놈. 조국? 이강수가 웃었습니다. 조국이 날 위해 뭘 해줬는데? 나는 목숨 걸고 싸웠어. 하지만 돌아온 건 훈장 하나뿐이었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서진아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평화의 가치 그리고 용기의 의미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후기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청송리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서진아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유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유나 대단하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둘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서진아는 마당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장미, 개나리, 진달래. 예쁘게 피어라. 그녀는 중얼거리며 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박민지였습니다. 민지야? 웬일이야?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요. 어서 와. 차 한잔 할까? 네.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대령님?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요즘은 후배들 훈련시키느라 바빠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보람차요. 박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령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 후배들에게 잘 전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내가 좋은 교관이 될 거라고 믿었어. 감사해요, 대령님. 둘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대령님, 가끔 그때 생각나세요? 그때? 작전 수행하던 때요. 서진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후회요? 응. 그때 내가 안 했으면 유나가 위험했을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지.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추억이야.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 서진아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 평화롭고 조용하고 유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해 보이세요, 대령님. 행복해. 정말로.
박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대령님이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고맙다 민지야. 저녁이 되어 박민지가 돌아갔습니다. 자주 놀러와. 네, 꼭 그럴게요. 박민지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서진아는 대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좋은 제자를 뒀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녁. 유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누가 왔다 갔어요? 민지 언니가 왔었어. 아, 그 예쁜 군인 언니요? 그래. 부러워요. 저도 커서 민지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서진아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착하고 똑똑하고 용기도 있잖아. 할머니는 더 멋있어요. 고맙다 우리 유나. 둘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지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그 아이가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유나도 잘 자라고 있다. 이제 중학생이 되어 더 성숙해졌다. 나는 행복하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일기를 덮고 서진아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땐 전쟁터를 누볐고 늙어선 평화를 누리고 있어. 어느 쪽이 더 나을까? 당연히 지금이지.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가 최고야.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2년 후 유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더 예뻐졌습니다. 할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뭐? 남자친구? 서진아는 놀랐습니다. 네, 같은 반 친구인데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 할머니한테 소개시켜줘야지. 언젠가요? 아직 부끄러워요. 그래. 서두르지 마. 서진아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유나가 이제 다 컸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유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할머니, 저 서울로 가야 해요. 알아. 기숙사 생활 잘할 수 있겠어?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내려와. 네, 자주 올게요. 유나가 떠나는 날. 서진아는 기차역까지 배웅했습니다. 잘 가라 우리 유나. 건강하고.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기차가 떠났습니다. 서진아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유나야.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하네. 서진아는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잘 자라서 기뻤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손녀 잘 키웠어. 5년 후 유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유나야. 서진아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둘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남자친구는? 아직 사귀고 있어요. 조만간 할머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기대되는구나.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서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네. 남자친구가 프러포즈 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우리 유나. 서진아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할머니. 그리고 유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랑 서울에서 같이 사실래요? 서울? 네. 혼자 여기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서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유나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이 마을이 좋아.
여기 친구들도 있고 추억도 많고. 서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놀러 오면 되잖아. 네,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10년 후, 서진아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유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하나. 이름은 서진아. 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할머니 진아예요. 유나가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머 우리 진아. 얼마나 컸니? 서진아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닮았어요. 그래? 이쁘네. 할머니처럼 강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강하기보단 행복한 아이로 키워. 네 할머니. 서진아는 증손녀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나를 지켰고 유나가 진아를 낳았어. 삶은 계속되는 거야. 15년 후. 서진아는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유나는 자주 찾아왔고 진아도 함께 왔습니다. 진아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어서와 우리 진아. 증조할머니 저 태권도 배워요. 그래? 대단하구나. 증조할머니처럼 강해질 거예요. 서진아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 네,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증조할머니가 군인이었대요. 그래. 옛날 얘기야. 멋있어요. 저도 커서 군인이 될래요. 군인? 네,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서진아는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꿈을 크게 가지렴. 하지만 기억해.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야. 네, 증조할머니. 진아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요즘 자주 피곤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서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는 행복했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서진아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건 너를 키운 거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어. 할머니.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할머니는 행복하다니까. 저도 행복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셔서. 둘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어느 봄날. 서진아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참 좋은 날이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 전쟁터 동료들 임무들. 그리고 유나와의 추억들. 후회 없어. 최선을 다했어.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진아가 마당으로 뛰어왔습니다. 왜 우리 진아? 할머니 꽃 피었어요. 진아가 장미꽃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심은 꽃이야. 와, 대단해요. 할머니가 없어도 이 꽃들은 계속 필 거야. 왜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서진아는 진아를 안았습니다. 진아야 할머니 약속 하나만 해줄래? 무슨 약속이요? 강하게 자라라. 하지만 따뜻한 마음도 잃지 마. 네. 그리고 너도 언젠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길 거야. 그때 용기를 내. 알겠어요, 증조할머니. 서진아는 진아를 놓아주고 하늘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미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진아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롭게, 고요하게, 행복하게. 진짜 끝. 서진아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씨 할머니. 좋은 분이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 유나는 울었습니다. 진아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진아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손녀를 지켰고 조국을 지켰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서진아. 1950-2035. 여장군이자 할머니. 사랑으로 세상을 지킨 사람. 매년 봄이 되면 유나와 진아는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꽃을 바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증조할머니, 저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서진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렴.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지켜볼게.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어요. 사랑했어요. 진아도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아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사랑, 희생이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진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서진아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영웅, 친구의 영웅, 이웃의 영웅. 힘이 있어야만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 영웅입니다. 서진아처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끝. 총 글자 수 약 49,500자 적이 된 거야? 그래. 차라리 적이 되는 게 나았어.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지 알아? 알아.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내 임무를 수행할 뿐이야. 이강수는 저격총을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서대령. 나도 미안해, 이강수. 하지만 널 놓아줄 순 없어. 두 사람이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총알이 교차했습니다. 서진아는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이강수도 굴러서 피했습니다. 역시 대령은 다르네. 너도 만만치 않아. 두 사람이 다시 총을 겨눴습니다. 옥상 위 팽팽한 대치. 포기해, 이강수. 넌 이미 졌어. 졌다고? 아직 모르잖아.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서 군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이강수, 투항하라.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위됐다. 이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기랄. 끝이야, 이강수. 총 내려놔. 서진아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절대 안 돼. 이강수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수류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죽자. 안 돼. 서진아는 재빨리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수류탄을 쳐냈습니다. 수류탄이 옥상 가장자리로 굴러갔습니다. 쾅. 폭발. 두 사람이 폭풍에 날아갔습니다. 서진아는 난간을 겨우 잡았습니다. 이강수는 떨어졌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그는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강수. 서진아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서진아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헬기에서 팀원들이 내려왔습니다. 대령님. 박민지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진아는 일어섰습니다. 이강수는? 사망했습니다. 한상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군. 서진아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령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공작원들 전부 제압했고 리더도 사망했어요. 그렇구나. 수고하셨어요, 대령님. 덕분에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구했다. 서진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그냥 손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민지가 서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령님은 영웅이에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할머니일 뿐이야. 서진아는 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나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유나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서진아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줬어.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 거야.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유나. 둘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북한 공작원 사건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좋아. 서진아는 혼잣말했습니다. 유명해질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게 제일 좋아. 국정원에서 표창장과 함께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포상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전쟁 유족들에게 써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대령님? 한상훈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에요. 손녀가 있잖아요. 대령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서진아는 국정원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고마웠어요. 덕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대령님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박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럴게. 건강하세요, 모두. 서진아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